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남자 펜싱 대표팀이 올림픽 단체전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개인전 금메달을 딴 오상욱은 한국 선수 첫 2관왕에 올랐습니다. 배드민턴 혼합복식조는 일단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폭염경보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오전에 수도권에 내리는 비가 습도를 높여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서울에선 열흘 넘게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13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려 이르면 내일 표결할 계획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에가 이란 수도에서 암살되면서 중동 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폭염경보가 전국으로 확대됐고 서울에선 열흘 넘게 열대야가 이어집니다. 일부 지역에선 초열대야 현상까지 벌어지는 중인데요.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반도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공기가 못 빠져나가 밤사이 전국 곳곳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열흘 넘게, 제주에선 17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선 최저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열대야도 관측됐습니다. 보통 한 서너 시 돼야 그때야 잠이 와요. 더위 때문에 잠이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자요. 이틀 만에 서울 등 수도권에 폭염경보가 다시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는 1,1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온열 질환자 중 65세 이상인 경우는 10명 중 3명입니다. 사고 발생 장소는 절반 가까이가 야외 작업장과 논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해안가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 33도, 전주 34도, 강릉과 대구는 3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엔 수도권에, 내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더위를 크게 식히기는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습도를 높여 비가 그친 뒤엔 몸으로 느끼는 체감온도가 더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어젯밤 속전속결로 13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이진숙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려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어젯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 나오는 이진숙 시민 방통위원장. 임명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 이유를 묻자 짧게 답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주재한 회의는 함께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과 단 둘뿐인 2인 체제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MBC 박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합니다. 이들 이사진의 임기는 총 3년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려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이른바 이진숙 탄핵안을 접수하고 이르면 내일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버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두 법안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채로 야당이 단독 의결한 만큼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중동 상황이 긴박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에가 이란에서 암살됐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직접 보복을 지시하는 등 전운이 감돌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 새벽,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정치국 최고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미사일에 맞아 암살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난 시민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하마스는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فهو ما حتى الآن ما هو ثابت بشهود من كانوا مع الأخ إسماعيل هنية هو صاروخ دخل إلى الغرفة التي كان فيها الأخ إسماعيل هنية وأصابه إصابة مباشرة والآن ننتظر التحقيقات الكاملة. 이스라엘은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도 싸울 준비가 됐다는 반응입니다. אנחנו ערוכים לכל תרחיש ונעמוד מלוכדים ונחושים מול כל איום. ישראל תגבה מחיר כבד מאוד על כל תוקפנות נגדנו מכל זירה שהיא. 가자시티 인근 난민 캠프 출신인 하니에는 팔레스타인 총리를 거쳐 지난 2017년 하마스 정치국 1인자에 오른 인물로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에 참여해왔습니다. 협상 당사자 암살로 진행되던 휴전 협상은 사실상 끝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확전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a deal is achievable and urgent, and we are continuing to work and are committed to work to narrow those gaps and to make a deal possible.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카타르, 요르단과 연쇄 통화하며 가자 휴전 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한이의 암살 관련 긴급 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확산하는 전운이 얼마나 가라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흰색 차량이 뒤집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인천 청학동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1시 10분엔 대전 대성동 한 교차로에서도 택시와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9월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선거를 석 달 앞둔 정치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결정은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이로써 작년 9월 이후 8번 연속 5.25에서 5.5%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다음번에는 다를 수 있다고 내비쳤습니다. The economy is moving closer to the point at which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our policy rate. If that test is met, a reduction in our policy rate could be on the table as soon as the next meeting in September. 연준 보도자료에서도 그간 높다고만 표현했던 인플레이션을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완화했습니다. 2%라는 물가 상승률 목표를 향해서도 추가 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부담이 줄고 경기가 부양돼 정부 여당 입장에선 반길 일입니다. 이 때문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 금리 인하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자신이 집권하면 책임자를 자르겠다고까지 협박했는데 이날 파월 의장은 이를 신경 쓰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I'll say this too. We never use our tools to support or oppose a political party, a politician, or any political outcome. 시장의 기대대로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해지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58%, 나스닥 지수는 2.64% 올랐는데 모두 지난 2월 이후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팀 K리그와 토트넘의 맞대결, 토트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손흥민과 유니폼을 누가 바꿀지 관심이 많았는데요. 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토트넘의 경기, 그야말로 축구 팬들의 축제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이승우의 레게 머리를 놀리듯이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치열한 유니폼 경쟁에서 손흥민과 유니폼을 교환한 건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윤도영 선수,
대구FC의 세징야 선수도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활짝 웃고 있네요. 유니폼을 교환한 건 현역 선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공식 SNS는 이영표 선수와 함께 뛰었던 레전드 수비수 레들리 킹 선수와의 만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팀 K리그와의 경기는 끝났지만 토트넘은 상암에서 경기를 이어갑니다. 이틀 뒤 토트넘은 해리 케인,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치릅니다.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헝가리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인 오상욱은 펜싱 사상 첫 2관왕이 됐죠. 해외에서도 유명세가 엄청납니다. 한 브라질 인플루언서가 소셜미디어에 내가 올림픽을 보는 이유 이렇게 올린 영상입니다. 그가 너무 아름답고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공유한다면서 오상욱 선수의 모습을 올렸는데요. 주로 한국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계정이 올린 이 영상 나흘 만에 3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K드라마에서 K올림픽으로 갈아탈 때다. 신은 잘생긴 남자를 한국에 모두 뒀다. 이런 칭찬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선 이른바 어펜져스로 이미 유명한 오상욱 선수. 이번 올림픽에서 2관왕의 그랜드슬램 달성까지 이뤄냈는데요. 누군가가 올림픽을 보는 이유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듯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흑인 언론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흑인이 맞는지 의문스럽다고 한 겁니다. I didn't know she was black until a number of years ago when she happened to turn black and now she wants to be known as black. So I don't know, is she Indian or is she black? 그러면서 줄곧 인도계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고 했고 진행자와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I have been the best president for the black population since Abraham Lincoln. 백악관은 모욕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What he just said, what you just read out to me, is repulsive, it's insulting, and, you know, no one has any right to tell someone who they are, how they identify. That is no one's right.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을 향한 여러 공격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I do hope you'll reconsider to meet me on the debate stage. Because as the saying goes, if you got something to say, say it to my face. 티몬 위메프 지연 사태가 다른 계열사까지 번지는 가운데 판매자들의 정산 대금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7년 전 작성된 걸로 보이는 Q10 그룹의 지분도를 입수했는데 여기엔 그룹 꼭대기에 위치한 모 회사가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자금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2017년 작성된 걸로 보이는 Q10 그룹 지분도입니다. Q10의 전신 지오시스 위에 모기업이 있는데 소재지가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로 돼 있습니다. 10여 년 전 발급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증명서에도 지오시스 홀딩스 국적은 버진 아일랜드라고 나옵니다. Q10의 2인자하고 Q10의 그 이제 C레벨 중에 이제 주요 관계자들이 만든 자료이고요. 왜 그 조셉 해피처잉의 버진 아일랜드에다 회사를 만들었냐 하니까 세금을 굳이 다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지분도를 보면 구영배 대표는 55%의 지분으로 버진 아일랜드의 지오시스 홀딩스를 세웠고 이 회사가 이베이 그룹과 합작해 싱가포르의 지오시스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베이 지분은 정리된 상태입니다. 조세 피난처의 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소득을 빼돌리거나 탈세하면 불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은 아닌데 그 회사가 설립될 때부터 의도를 가지고 설립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조세를 불법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은 증가합니다. 구영배 회장의 돈 중 상당 부분이 지금 버진 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이에 대해 큐텐 관계자는 처음 기업을 설립할 땐 버진아일랜드에 모기업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기업이 따로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지난해 10월 마약 사건 보도자료에 세관 관련 내용이 모두 빠지면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을 제기한 백혜룡 경정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에 왜 세관 관련 내용이 빠졌는지 백경정의 휴대전화도 받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배포한 마약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보도자료입니다. 당시 수사팀이 만든 초안에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4kg의 필로폰을 신체에 부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여온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향후 수사 계획에 입국 심사와 통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마약이 공항을 통해 들어온 구체적 과정을 지우라고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사팀이 마약을 들여온 과정만 대폭 지우자 서울경찰청은 다시 향후 수사 계획은 물론 신체 부착이란 단어도 빼라고 했습니다. 결국 최종 보도자료에선 세관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백경정은 수사 외압이라며 당시 지휘부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제가 서장의 말을 빌어서 용산에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병도 경무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산에서 전화 또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한 것이지. 공수처는 백경정을 불러 휴대폰을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백경정은 또 공보규칙 등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데 대해 서울경찰청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경찰이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했다며 흉기를 휘둘렀는데 도검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직접 일본도를 구해봤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지난 2021년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지난해 6월엔 경기 광주에서 70대 남성이 50대 이웃 주민을 살해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일본도를 직접 구해봤습니다. 운전면허 있으면 운전면허 등을 제출하는 거고 없으면 이제 검사에 가야지. 정신질환이 없다는 신체 검사를 받아 등록을 한 뒤 사야 하지만 운전면허만 있으면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성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살 수 있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부모님 앞으로 허가를 내셨다가 성인 되면은 이렇게 양도하시는 방향이죠. 심지어 온라인에선 판매 자체가 불법이지만 신분증조차 없이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사기만 하면 관리는 무방비입니다. 총기는 3년 주기로 정신질환 여부 등을 바탕으로 허가를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도검도 갱신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습니다. 이렇게 관리 사각지대가 계속되는 사이 또 두 아들의 아버지가 희생됐습니다. 일본도를 휘두른 37살 백모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백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30대 6, 야구 경기가 맞는지 헷갈리는 점수입니다. 두산이 역대 한국 프로야구 사상 한 경기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기아는 이틀 연속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홈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경기 초부터 시작된 두산과 기아, 양 팀의 주도권 싸움은 3회부터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외국인 타자 제러드의 투런 홈런과 허경민의 싹쓸이 2루타 등으로 7점을 뽑은 두산. 5회에는 강승호의 3런 홈런을 포함해 5점을 추가했는데요. 두산의 방망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회 제러드와 김재환의 홈런을 시작으로 조수행의 적시타와 제러드의 싹쓸이 2루타, 밀어내기에 이은 김기현의 우전 안타로 무려 11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7회, 강승호의 2루타와 김기현의 땅볼 타점을 묶어 또다시 5점을 더한 두산은 프로야구 최초 30득점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30대 6. 이날 경기로 두산은 기존 기아가 갖고 있던 역대 최다 점수차 경기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최근 새로 합류한 두산 제러드는 홈런 2개를 포함해 5안타 8타점을 올리며 이승엽 감독의 기대에 완벽히 부응했습니다. It was an amazing game. If you would have told me this morning when I woke up that we would have scored 30 runs and I would have had 5 hits and 8 RBIs, I would have said that's crazy. But it happened. 선두 기아는 7회까지 7명의 투수가 무려 14개의 사사구를 남발하며 충격패를 떠안았습니다. 9회에는 야수인 박정우가 마운드에 올라 삼진 2개를 잡으며 상처받은 홈팬들의 마음을 달래기도 했는데요. 이틀 연속 2자릿수 득점을 올린 두산은 4연패 뒤 2연승으로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찜통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3도, 강릉과 대구는 3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전 한때 수도권에 비가 조금 내리겠지만 더위를 식히기보다 습도를 높여 몸으로 느끼는 체감 더위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